안녕하십니까. 수원나누리병원 관절센터 나기태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MC 나누리입니다. 제가 부원장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제보 사진을 하나 받았거든요. 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아프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누나인데 누나가 점점 엄지발가락이 새끼 쪽으로 휘고 있다면서. 아직 초기 같긴 한데. 이게 정말 질환인 건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단순한 뼈의 변형인 건지 네.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네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 네. 제가 아까 사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부원장님께서 이 질환의 초기 증상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그럼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는 이 질환이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네,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거는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 병이고요. 엄지발가락이 자꾸 새끼발가락으로 휘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요 관절이 안쪽으로 튀어나와서 이 부분이 신발에 걸리거나 통증이 나는 그런 병입니다. 병이네요. 병이에요. 근데 이게 병이 되는 경우는 모양만으로 하지 않고 증상까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병이라고 하고요. 이런 발가락 변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무지외반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무지외반증의 혹시 원인은 뭔가요? 무지외반증은 일단은 선천적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적인 요인이 있어요. 선천적인 요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족 중에 누가 무지외반증이 있으면 그분의 자제분이라든지 친척들은 무지외반증이 많이 생기더라, 이 정도가 알려져 있고요. 후천적인 요인들, 우리가 항상 편안한 신발만 신을 수 없고 뭐 하이힐을 신을 일도 있고 구두를 신을 일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발 모양에 적절하지 않은 신발을 신었을 때 이렇게 무지외반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신발 신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그게 뭐 항상 가능한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좀 전에 요게 뭐 아프지 않으면 뭐 굳이 치료까지 뭐 받을 필요 없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치료가 필요한 증상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다 발을 디디거나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엄지 발가락을 통해서 이제 체중이 전달되는 게 한 전체 발가락의 50% 정도 되는데 얘가 이렇게 휘어버리면 기능을 못해요. 제대로 된 체중 부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이런 애들이 평소에는 뭐 10%, 20%만 일을 하면 되던 것들이 갑자기 30%, 40%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부전살이 되거나 이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뼈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뼈에 붙어있는 힘줄도 다 틀어지거든요. 이런 힘줄들이 오히려 변형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무지외반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신발이죠. 신발. 토박스가 작은 신발들, 발가락을 이렇게 모아지게 만드는 그런 앞에 뾰족한 구두, 그런 신발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치 못하게 하이힐이라든지 구두를 신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사용을 좀 줄이고, 많이 걸어야 될 때는 편한 운동화를 신는 이런 방향으로 바꾸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그걸로는 안 되더라 그랬을 때는 그 첫 번째 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그 보조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테이핑도 있어요. 테이핑. 엄지발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드는 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냥 테이핑 방법으로 그 진행을 우리가 늦추고자 하는데, 사실 이런 방법으로 병 자체가 늦어진다는 근거는 없고요. 대신에 이렇게 테이핑이라든지 보조기를 착용을 하면 확실히 덜 아픕니다.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통증을 우리가 줄여줄 수 있어요. 집에서 손쉽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무래도 준비를 했거든요. 역시.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실제로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반이라는 제품인데, 이거 너무 두꺼운 거 말고, 두꺼운 거 하면 여기 발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얇은 이런 1인치짜리, 1인치 정도 되는 코반이라는 이런 제품이 있고, 이거 사실 뭐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탄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 헐렁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한 몇 바퀴 돌려요. 이렇게 몇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아까 제일 이렇게 세게 가면 안 되고 살짝 당겨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당기면서 발 아래쪽을 이렇게 테이핑 해주는 거예요. 살짝 바꿔주면서 대고 한 바퀴 더 돌린 다음에 다시 이 발로 이렇게 와서
다시 이쪽 바깥쪽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이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테이핑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찢어주면 이렇게 테이핑을 해주면 힘이 느껴지시죠? 바깥쪽으로 네네. 힘을 받죠. 변형이 심한 분들은 이렇게 교정되는 효과가 실제로 있어요. 원장님, 네. 저 진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럼요. 이게 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세게 해서 발가락이 마비가 된다 이러면 풀었다가 다시 하셔야 돼요. 저희 누나한테 이 네. 방법 꼭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희 나기태브 원장님과 함께 무지외반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무지외반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나기태브 원장님께서 아주 친절한 답변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건강하세요.